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살아. 자, 개체군의 밀도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십시다. 밀도. 개체군. 이런 걸 보고 외교라고 하는 거야. 별개 외교가 아니야. 외국인 왔을 때 와우 여기 갔더니 한국 갔더니 이렇게 즐거웠어. 만 해도 걔가 외국에 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나누겠어. 근데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이야. 휴전국이 뭐니? 전쟁을 잠시 쉬고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직 전쟁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린 버튼 누르면 계속 놔도 되는 나라야. 아직 잠깐 쉬는 중. 외국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로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아. 우린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못 간다. 아직 위험 국가라서. 근데 외국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아직도 위험 국가인 나라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대. 자, 면적. 분자가 면적이고요. X축이 개체수가 되어집니다. 뭐 별건 아니고 개체군의 밑줄만 긋자. 밀도가 증가하려면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 되겠지요. 하려면 이익 들어오던지 아니면 출생이 늘어나던지 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고민할 것까지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생장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장 곡선. 이 하나 있는데 그 생장 곡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 생장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 생장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나오는 게 거기 동그라미 좀 쳐줄까? 환경 저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 좀 잠깐만 볼게요. 이론적 생장 곡선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사망이 없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모든 조건이 다 이론적으로 살아가기 최적의 조건인 거야. 근데 환경 저항은 뭐냐면 서식지가 제한을 받고 먹이도 제한을 받고 사망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그래프를 잠깐만 그린다면 자 이론적 생장 곡선을 볼게요. 이론적 생장 곡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또 새끼를 낳고 내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 그럼 내가 또 새끼를 낳고 내 새끼가 새끼를 낳고 내 새끼가 또 새끼의 새끼가 새끼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자꾸 새끼라는 거 욕하네. 얘가 이렇게 J자 곡선을 납니다. 죽지 않고 계속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저항에 의해서 실제 생장 곡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가다가 더 이상은 그 개체의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곳이 여기가 환경 저항에 의해서 더 이상은 증가되지 않고 얘가 실제 생장 곡선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어디 있냐면은 여기까지만 이 정도의 개체수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환경 수용력이 되어진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 밑에 위에 보면 생장 곡선이 있거든. 또 하나 생장 곡선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가 지금 1형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형 그 다음에 X축이 나이가 됩니다. X축이 나이가 되어지고 수명 그 다음에 Y축이 개체수
이것도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위 포식자. 상위 포식자가 그래.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적에게 노출돼서 잡아먹힐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살아 죽지. 웬만해서는 큰 문제 아니면 웬만큼 자기 수명을 다해서 원래 태어난 그들의 수명까지 다했을 때 사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릴 때 아주 많이 잡혀먹고 극소수만 생존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극소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게 너희들 그 캐비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아, 먹어본 적 있어요? 혜빈이는 있나 봐. 난 본 적은 있어. 아, 캐비어 하니까 좀 그렇다. 젓갈, 명란젓 알지? 그 뭐니? 알이지 알. 그렇게 한번 뜨면 그 숟가락에 몇십 알, 몇백 알이 있지 않니? 얘네들의 생존 방식은 뭐냐면 엄청난 수를 낳는 거야. 엄청난 수를 부화하죠. 그래서 극소수만 살아남아도 엄청난 수가 나게끔. 어떤 건지 알겠나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이쪽 형태로 그래서 개체수를 많이 낳는 거고, 상위 영양 단계일수록 개체수를 많이 낳지 않아도 나이 제 수명까지 생리적 수명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여기서 보기에는 개체군의 연령 분포.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 얘가 발전형, 여기가 쇠퇴형. 그러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요 중간 쪽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식 연령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생식 연령. 그 다음에 여기가 생식 전 연령, 생식 후 연령. 이건 생물학적인 접근인데 사회학적 접근으로 보게 되면 수입 생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있는, 수입을 만들고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아직은 생산할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 라인인 거고 어르신들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또래, 나이 또래 여기 아직은 어린애들, 생식할 수 없는 나이든 이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고스란히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생식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 훨씬 더 늘어나니까 발전형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니? 생식 연령이 줄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희 때는 우리나라가 여기였었어. 이게 먼 얘기 같겠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 때는 요즘은 장려의 출산을 억제해. 장려하지. 우리 때는요 출산을 억제했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뭐 새끼 낳으면 고생이야 뭐 이랬거든. 그렇게 따지면 난 형제가 7남매, 아버지 쪽은 5형제, 우리 엄마 쪽은 9형제. 우리 3족만 합쳐놔도 우리만 따져도 20명이 넘어. 우리 직계 가족만 7남매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곱하기 2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더하기 1. 근데 첫째 형은 셋, 둘째 형은 둘, 셋째 형이 하나, 넷째 형이 하나, 누나가 둘, 막내 형이 둘, 뭐 이렇거든. 그럼 대충 계산 20여 명이야. 우리 할머니 외가 쪽 가잖아. 일단 기본이 30여 명대야. 9남매잖아. 그 친가 가볼까? 여기도 한 10여 명대야. 합쳐지면 60명은 넘어. 우리 친가 외가만 합쳐도 한 마을이다잉.
지금은 어때? 많이 낳자 출산 장려하지? 어떤 미친 또라이가 나 혼자 산다 드라마 보면서 저런 드라마를 보니까 애들이 안 나요. 이런 개또라이 같은 나시성을 가진 사람 미친 거 아니니? 그거 보고 혼자 살아서 생각하니? 먹고 살기 힘들고 혼자 다니는 거지. 그리고 능력되면 여자애들은 능력되면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고요. 남자애들 능력되면 절대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뭐 받았다고 평생 먹여 살려. 니네 솔직히 가슴에 손이 니네 아빠 엄마 보면 좀 죄송스럽지 않니? 니네도 키운다고 그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벌자. 몹쓸 것들. 근데 괜찮아. 너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핏발 먹고 살았었어. 괜찮아. 너희가 이렇지. 너희가 어른 되면 니네 자식들한테 핏발리고 살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새끼 안 나면 양아친 거지. 됐어요. 뭐 별건 아니고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304페이지 각각의 한 특징들만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텃세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텃세 동그라미 쳐서 밑줄.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 그럼 너희들 텃세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니? 혹시나 학교를 전학 가본 적 있다. 너희 둘 빼고 수민이 전학 가본 적 있니? 절대. 왠지 기억도 안 나겠구나. 왠지 텃세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텃세가 안 좋은 식의 이미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텃세라는 거는 영양 단계 학상 비슷해. 비슷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싸움이 나잖아. 먹이를 통해서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서열이 비슷하니까 싸움이 자꾸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영역 침범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서로 생존에 유리하게끔 영양 단계가 비슷하니까 싸움도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면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영역을 나눠 놓는다. 싸움을 막기 위함이지 내 걸 더 가질 거야 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순위제. 자, 여기서 보면 순위제하고 리더제를 좀 구별해 줘야 되는데 순위제에다 동그라미 쳐서 밑줄 힘의 서열에 따라에다가 밑줄 힘의 서열에 따라. 그 다음에 리더제는 한 개체 동그라미. 그러니까 순위제와 리더제는 뭐냐면 순위제는 말 그대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제는 뭐냐면 리더제는 얘가 1등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다 똑같아. 평균적으로 가요. 그래서 얘 하나가 이렇게 하자 그럼 나머지가 그래 하고 몰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그 기러기 날 때 보면 이렇게 십자 이렇게 크로스로 날아가는 거 본 적 있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리더야. 얘가. 그런데 웃긴 건 얘네들이 날다가 어딘가 잠깐 먹이를 먹으려고 멈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나머지 애들이 얘는 먹이를 잡지 않아요. 얘네들이 먹이를 다 잡아서 얘한테 다 처먹입니다. 먹이고 나머지 거 자기네가 먹어.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리더야. 그러면 얘가 날개짓을 하잖아. 그러면 공기층에 날개를 한다면 공기층의 기류가 살짝 변해. 그러면 그 기류 뒤에 있는 거야. 얘 날개가 여기 있어. 내 여기 있어야지가 아니라 얘가 날개짓을 하면서 기류의 변화에 그 기류에 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날개짓을 덜 해도 똑같이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제일 건장하네. 그 다음 전장, 그 다음 제일 약한 애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똑같은 날개짓을 하더라도 쌩으로 하는 거랑 흐름을 타고 가서 그냥 휘적기만 해주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멈췄을 때 얘한테 다 주는 거 얘는 평등하게 가져요. 이게 리더제가 되는 거고 순위제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어떠니? 이렇게 되면 여기를 씹지? 그렇잖아. 사회생활 동그라미 쳐서 밑줄 분담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밑줄 분담, 협력, 조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영역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생활 동그라미 쳐서 혈연관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잠깐 한번 살짝 연습장에다가 304페이지에다가 복습 어제 따로 공부할 일 없으니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좀 써주셨으면